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원에서 순했던 개 한 마리가 아주 매서운 투기견으로 돌변했는데요. 만약에 세상에서 단 하나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킬 존재가 있다면 당신은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시간 내어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존 밀러입니다.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되었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미소란 걸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 저희 집 소파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루나가 아니었다면 아마 여전히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난 가을, 저와 루나는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는 5년 만에 환하게 웃고 있었죠. 루나가 제 인생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작은 수호자가 어떻게 제 인생을 바꾸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3년 전, 저는 평범한 미국 뉴저지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내 캐롤과 7살 딸 에밀리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사랑하는 아내 캐롤과 함께하는 시간이면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둘만의 시간이 3년 지속되었을까요? 아내는 간절히 아이를 원했으나 쉽지 않았죠. 그러다 정말 선물같이 에밀리가 우리에게 와주었습니다. 우리의 보물 에밀리와 함께한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가고 휴가 때는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저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비 오는 금요일 밤, 캐롤과 에밀리가 친가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전화는 곧 도착할 거야. 저녁 준비해 놓을게라는 내용이었죠.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캐롤의 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제 인생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들 했지만 저에게 일상이란 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기계적인 움직임만 반복했죠.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집에 돌아왔을 때의 적막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에밀리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도 캐롤이 부엌에서 흥얼거리는 노래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텅 빈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사람들은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회식에 저를 끌어내려 했고 이웃들은 가끔 음식을 가져다주며 말을 걸었죠.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되었죠.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집은 점점 더 버려진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에밀리의 방은 그대로 두었지만 나머지 공간들은 먼지가 쌓이고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죠. 저 자신조차 돌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면도도 거르고 옷도 아무거나 걸치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텅 빈 집에서 홀로 식사를 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저는 천천히 사라져갈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하늘에서 볼 나의 캐롤과 에밀리가 지금 내 모습에 슬퍼할 것이라는 것을요. 식탁에 앉아 마주 볼 사람도 대화를 나눌 상대도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족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테니 새로운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대화가 아니어도 좋으니 그저 곁에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렇게 반려동물 입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를 키워본 적은 없었지만 어린 시절 이웃집 골든 리트리버와 놀았던 기억은 좋았죠. 그날 새벽, 오랜만에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정성껏 면도를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출근길에 핸드폰으로 근처 동물 보호소들을 검색했죠. 그날부터 새로운 가족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말에 처음으로 집 근처 공원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외출이라 어색했지만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다양한 견종들을 먼저 관찰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개가 저와 잘 맞을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센트럴파크는 다양한 견종의 개들과 주인들로 북적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과 개들을 지켜보는데 멀리서 인상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국개로 보이는 남성이 차우차우를 데리고 산책 중이었습니다. 차우차우는 푹신한 갈색 털과 당당한 걸음걸이로 눈길을 끌었죠. 하지만 곧 그 모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차우차우가 갑자기 길가에 있는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며 제 길을 가지 않으려 했어요. 주인이 목줄을 당기며 명령했지만
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인은 강제로 개를 끌고 갔죠. 두 사이에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처럼 소통이 되지 않는 듯했어요. 그때 또 다른 장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개로 보이는 여성이 중간 크기의 황갈색 개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개가 바로 진돗개였습니다. 주인과 진돗개의 모습은 앞서 본 장면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 사이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는 듯했습니다. 주인이 잠시 벤치에 앉자 진돗개도 바로 주인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뛰어노는 다른 개들이 있었지만 진돗개는 그저 주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인이 손짓을 하자 즉시 일어나 곁으로 다가갔고 주인이 무언가를 지시하면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목줄 없이도 주인의 바로 옆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주고받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마음을 읽는 듯한 교감이 느껴졌어요. 명령이 아닌 신뢰로 이어진 관계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도 저런 관계가 필요하다고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줄 존재가 아니라 마음으로 교감할 수 있는 진짜 가족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두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진돗개와 주인 사이의 유대감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도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집에 도착했을 때 텅 빈 집이 더욱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차우차우와 진돗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차우차우는 중국 원산의 견종으로 독립적이고 고집이 세며 주인에게도 다소 무관심한 성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진돗개는 한국 원산의 견종으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하고 지능이 높으며 주인과의 교감을 중요시한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읽으며 공원에서 본 두 장면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동물보호소에 연락해 입양 상담을 신청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어떤 견종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죠. 다음 주 화요일 근처 동물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입양 상담사인 레이첼이 저를 맞이해 주었죠.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레이첼에게 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야기, 외로움에 지친 나날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찾고 싶다는 마음까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레이첼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경청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레이첼은 잠시 생각하더니 질문했습니다. 어떤 개를 원하는지, 활발한 성격의 개를 원하는지, 아니면 조용한 개를 원하는지, 훈련이 잘 된 개가 좋은지 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죠. 그러다 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떤 개가 가족처럼 될 수 있을까요? 레이첼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개는 사랑과 관심을 주면 가족이 될 수 있지만 견종마다 특성이 다르다고 설명해 주었죠. 그러면서 무심코 말했습니다. 차우차우는 독립적이고 고집이 세고 진돗개는 충성심이 대단해요. 특히 진돗개는 주인을 가족으로 여기고 평생 지키려는 본능이 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공원에서 본 진돗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주인을 바라보던 그 눈빛, 함께 걷는 모습의 조화로움. 레이첼에게 진돗개에 관해 더 물어봤습니다. 레이첼은 진돗개가 한국의 국견으로 수천 년 동안 가정을 지키는 보호자 역할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매우 영리해서 복잡한 상황에서도 주인을 보호하는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진돗개의 한 주인 한 평생이라는 습성이었습니다. 한 번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에게는 평생 변치 않는 충성심을 보인다는 것이었죠. 이별을 겪은 진돗개가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주인이 돌아오길 기다린 사례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었어요. 레이첼은 또한 진돗개가 매우 영리해서 주인의 감정을 잘 읽는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슬프거나 아플 때 더욱 곁을 지키며 위험한 상황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인을 보호한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 것 같았어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줄 애완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설명하길 진돗개는 초보 견주에게는 다소 도전적일 수 있다고 했어요. 강한 의지가 있어 훈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충분한 운동과 정신적 자극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호 본능이 강해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을 보일 수 있다고도 했죠.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진돗개와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진돗개에게 좋은 주인이 될 수 있을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돗개야말로 제가 찾던 가족의 모습이라는 확신이었죠. 집에 돌아와 다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진돗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봤어요. 역사, 특성, 훈련 방법, 건강관리법까지 영상도 찾아보았는데 진돗개가 주인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드는 모습, 주인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모습, 심지어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묘지를 지키는 진돗개의 이야기까지 다양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제 마음을 더욱 움직였어요.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진돗개를 실제로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레이첼에게 연락해 혹시 보호소에 진돗개가 있는지 물어봤죠. 운 좋게도 최근에 구조된 진돗개 한 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보호소를 다시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호소에 방문하기 전에 잠시 공원에 들러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이제는 공원의 벤치가 저희 단골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사람들과 개들을 관찰하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벤치에 앉아 주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난번에 봤던 차우차우와 그 주인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반대편에서는 진돗개와 한국계 여성도 산책을 나온 것이 보였습니다. 우연히 같은 날 두 쌍을 다시 보게 되다니 운명 같았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책을 하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개들은 주인 곁에서 즐겁게 걷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우차우 주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거예요. 심장마비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달려갔어요. 그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차우차우는 주인이 쓰러지자 놀라 뒤로 물러섰고 주변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겁을 먹은 듯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목줄을 끊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주인이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망쳐 버린 거예요. 반면 같은 시간 진돗개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돗개의 주인은 쓰러진 사람을 돕기 위해 달려갔고 진돗개는 주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주변이 갑자기 혼잡해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진돗개는 주인의 바로 옆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개 한 마리가 흥분한 상태로 사람들 사이로 달려들었습니다. 아마도 주변의 혼란스러운 에너지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 개가 진돗개 주인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을 때 진돗개의 행동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조용히 있던 진돗개가 즉시 주인 앞에 몸을 날려 방패처럼 서더니 위협적인 자세로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는 개를 막아섰어요. 그 모습은 마치 전투태세를 갖춘 작은 전사 같았습니다. 몸집은 크지 않았지만 그 자세와 기계는 훨씬 큰 개도 물러설 정도였어요. 실제로 다가오던 개는 진돗개의 단호한 태도에 주춤하더니 물러섰습니다. 진돗개는 그제야 다시 주인 곁으로 돌아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앉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 장면을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누군가 감탄하며 말했죠. 저 개 대단하네요. 주인을 목숨 걸고 지키려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진돗개 주인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진돗개는 그래요. 한번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이 아이의 본능이에요. 다행히 119가 신속하게 도착해 쓰러진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은 경미한 심장마비였고 다행히 빠르게 조치되어 큰 위험은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망간 차우차우는 그날 오후에야 공원 반대편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날의 사건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같은 반려동물이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충격이었죠. 한쪽은 위기의 순간에 주인을 버리고 자신의 안전을 선택했고 다른 한쪽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 차이가 단순히 견종의 차이인지 아니면 관계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서로를 지키는 진정한 가족 같은 관계였죠. 공원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오늘 보호소에서 만날 진돗개가 저와 맞는다면 주저없이 입양하기로요. 제 인생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완전히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본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기는 제가 찾던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공원에서의 충격적인 사건 후 바로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확신이 생겼거든요. 제게 필요한 건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돗개야말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보호소에 도착하니 레이첼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더니 레이첼은 놀라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돗개의 충성심은 전설적이에요. 한국에서는 진돗개는 평생 한 주인만 섬긴다는 말도 있답니다. 레이첼을 따라 보호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개의 우리를 지나 맨 안쪽에 있는 공간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중간 크기의 황갈색 개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서자 개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검은 눈동자 속에 지혜와 강인함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레이첼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진돗개는 3살 된 암컷으로 약 한 달 전에 유기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전 주인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지만 목줄과 기본적인 훈련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치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해요. 아마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헤어지게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문을 열고 레이첼이 진돗개를 불렀습니다. 개는 조용히 일어나 다가왔어요. 다른 개들과는 달리 흥분하거나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레이첼 앞에 서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죠. 레이첼은 저에게 진돗개에게 천천히 다가가라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개가 냄새를 맡게 했어요. 진돗개는 잠시 제 손의 냄새를 맡더니 놀랍게도 고개를 약간 숙여 제 손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인사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와, 이런 반응은 처음 봐요. 레이첼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통 진돗개는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을 보이는데 이 아이는 당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 같네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진돗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털 감촉이 손가락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진돗개는 가만히 서서 그 터치를 받아들였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레이첼의 제안으로 진돗개와 함께 보호소 뒤편에 있는 작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좀 더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었어요. 진돗개는 마당에 나오자 주변을 살피더니 곧 제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관찰하는 듯 했어요. 공을 던져보라는 레이첼의 제안에 따라 공을 던졌습니다. 진돗개는 날렵하게 달려가 공을 물어왔어요. 하지만 단순히 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제 발 앞에 정확히 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던질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도 말이죠. 그 모습에서 훈련된 지능과 인내심을 엿볼 수 있었어요. 30분 정도 진돗개와 시간을 보내며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당에 앉아 진돗개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고요. 입양 절차를 시작하면서 레이첼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있나요? 레이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소에서는 임시로 제이라고 불렀지만 새 이름을 지어주셔도 됩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이름이 이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존재에게 어울릴까요? 문득 딸 에밀리가 항상 좋아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달이요. 에밀리는 창문으로 보이는 달을 가리키며 늘 그것을 루나라고 불렀어요. 라틴어로 달을 의미하는 이름이죠. 루나. 제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루나로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자 진돗개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어요. 마치 이름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은 진짜 미소였어요. 입양 절차는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집을 개를 맞이할 준비로 정비했어요. 개 사료, 물그릇, 장난감, 목줄 등을 구입했죠. 에밀리의 방은 그대로 두었지만 집의 나머지 부분은 몇 년 만에 철저히 청소했습니다. 마치 새 가족을 맞이하기 위한 의식 같았어요. 마침내 루나를 데려오는 날이 왔습니다. 레이첼이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어요. 진돗개는 매우 영리해서 금방 적응할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볼 수도 있어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신뢰관계를 쌓아가세요. 루나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루나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안해하거나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상황을 차분히 받아들이는 듯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집에 캐롤과 에밀리 이후 처음으로 새 가족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루나에게 말했습니다. 자, 루나, 이제 우리 집이야. 그렇게 루나와 저희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여정이 될 것이었어요. 루나가 우리 집에 온 첫날은 조용했습니다. 레이첼의 말대로 루나는 먼저 집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탐색했어요. 냄새를 맡고 구석구석을 살피며 새로운 환경을 파악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런 루나를 방해하지 않고 지켜봤어요. 저녁에는 제가 준비한 게 침대에 루나를 데려갔지만 루나는 거기서 자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 근처 바닥에 자리를 잡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곳은 집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마치 경비병처럼 집을 지키려는 본능이었던 거죠. 첫 주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루나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식사 시간도 정확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제가 특별히 훈련시키지 않았는데도 화장실 사용이나 기본 예절이 완벽했다는 점이에요. 집 안에서는 결코 짖지 않았고 가구를 물어뜯거나 어지럽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루나와 제가 진정한 유대감을 느낀 첫 순간이 찾아왔어요. 루나가 온 지 약 열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악몽을 꾸고 말았어요. 사고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제가 자주 꾸던 그 악몽이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을 때 놀랍게도 루나가 제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언제 방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루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괜찮다는 듯이 손을 내밀자 루나는 조심스럽게 침대 위로 올라와 제 곁에 누웠어요. 그 따뜻한 체온과 존재감이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눈을 감았는데 그날 밤 더 이상 악몽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루나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마치 밤새 저를 지켜준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루나는 매일 밤 제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에서 자다가 점차 침대 발치에서 자게 되었어요. 그리고 악몽을 꾸는 밤이면 어김없이 제 곁으로 다가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제 고통을 감지하고 지켜주려는 듯했어요. 산책 시간도 점점 특별해졌습니다. 루나는 목줄 없이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공원에서 다른 개들이 주인에게서 멀리 뛰어다닐 때도 루나는 항상 제 시야 안에 있었죠. 가끔 다른 개가 공격적으로 다가올 때면 루나는 즉시 제 앞에 서서 자세를 낮추고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몸집은 크지 않았지만 그 당당한 기세에 대부분의 개들이 물러서곤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루나와 저는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해의 방식이 우리 사이에 생겨났어요. 루나는 제 미세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 톤만으로도 제 기분을 알아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슬픈 날이면 더 가까이 다가와 머리를 제 무릎에 올려놓았고 기분 좋은 날이면 함께 뛰어놀자고 장난감을 물어오곤 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루나가 제 일상 습관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에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저를 깨우고 퇴근 시간이 되면 창가에서 저를 기다렸어요. 한 번은 제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루나가 초조하게 맞이하더니 집 안을 빙빙 돌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따라가 보니 제가 출근하면서 켜둔 가스레인지가 아직 약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날 루나의 행동이 아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루나는 또한 저희 사회성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루나와 산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개 주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떤 견종인가요? 정말 얌전하고 똑똑해 보이네요. 같은 말들을 시작으로 대화가 이어졌죠. 이웃들도 점차 저와 루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계 이웃 김씨 부부는 루나를 보고 특별히 반가워했어요. 진돗개군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개예요 라며 반갑게 인사했죠. 덕분에 한국 문화와 진돗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가끔 한국 음식도 나눠주셨는데 놀랍게도 루나는 한국 음식의 냄새를 맡고 특별히 반응했어요. 마치 고향의 향기를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루나와 함께한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집은 더 이상 적막하지 않았고 매일 아침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저녁 소파에 앉아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루나는 분명 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에밀리의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너무 아파서 볼 수 없었던 사진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미소 지으며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루나가 곁에 누워 저를 지켜보는 가운데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듯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루나가 제 삶에 들어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은 편안한 리듬을 찾았어요. 매일 아침 6시에 루나의 부드러운 콧잔등 터치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제가 출근하면 루나는 집을 지키죠. 퇴근 후에는 더 긴 산책이나 근처 공원에서 놀이 시간을 가집니다. 주말이면 더 특별한 활동들을 했어요. 근처 산책로를 하이킹하거나
가끔은 차를 타고 좀 더 먼 자연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루나는 여행을 무척 좋아했어요. 차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바람을 맞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특히 바닷가는 루나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어요. 처음 해변에 갔을 때 루나의 반응이 잊히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모래를 밟아보더니 갑자기 기쁨에 찬 듯 달리기 시작했어요. 파도를 쫓아 뛰어다니고 가끔 용감하게 얕은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루나를 보며 저도 함께 웃고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루나의 지능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찾지 못해 허둥지둥하고 있었는데 루나가 갑자기 소파 밑으로 들어가 열쇠를 물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또 다른 때는 제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났을 때 루나가 제 이불을 계속 당겨 덮어주려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루나의 존재는 이웃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동네에서 가장 똑똑한 개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였죠. 한 번은 이웃집 아이가 공원에서 길을 잃었을 때 루나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제게 알려 무사히 부모에게 돌려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루나는 동네 아이들에게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김씨 부부의 손자 민수는 특히 루나와 친해졌습니다. 민수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루나와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루나는 민수가 불안해할 때 곁에 가만히 앉아있거나 민수가 던지는 공을 참을성 있게 가져오며 놀아주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루나는 특별한 아이예요. 우리 민수에게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치료견으로도 활용된다고 해요. 특히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아이들이나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루나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루나가 제 삶에 가져온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렸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제가 더 밝아졌다고 말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제 눈빛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실제로 저는 다시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도 이제는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루나가 캐롤과 에밀리에 대한 제 감정까지도 이해하는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가끔 그들의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길 때면 루나는 조용히 다가와 머리를 제 손에 기대곤 했어요. 마치 괜찮아요. 그들을 기억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에밀리의 생일이었어요. 그날 저는 에밀리가 좋아했던 공원에 루나와 함께 갔습니다. 에밀리가 좋아했던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루나는 저를 배려하듯 약간 거리를 두고 기다렸다가 제가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을 때 다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루나 덕분에 에밀리를 축하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루나와 함께한 시간이 쌓일수록 저는 더 이상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루나는 저를 세상과 다시 연결해 주었어요. 산책 중에 만나는 사람들, 공원에서 대화를 나누는 이웃들, 그리고 루나를 보러 오는 친구들까지 저희 사회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다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씨 부부를 통해 알게 된 한국 문화 모임에 가끔 참석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다른 진돗개 주인들도 만났는데 그들은 모두 진돗개의 충성심과 지능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자신의 진돗개가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전에 화재 징후를 감지해 가족을 깨워 대형 화재를 막았다고 했어요. 또 다른 분은 진돗개가 주인의 심장마비 증상을 미리 감지해 도움을 요청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루나 같은 특별한 존재가 제 삶에 찾아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루나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제 삶의 동반자이자 수호자였습니다. 외로움과 상실감으로 가득 찼던 제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준 존재였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루나는 제 마음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그런 루나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루나와 함께 지낸 지 1년이 되는 날, 특별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전문 사진작가를 예약해 우리의 첫 공식 가족 사진을 찍기로 한 거예요. 장소는 루나가 가장 좋아하는 해변으로 정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 한적한 시간에 촬영을 시작했어요. 루나는 마치 촬영을 이해하는 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이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앉아있거나 제 옆에 나란히 서 있는 등 사진작가의 지시를 잘 따랐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은 석양을 배경으로 루나와
제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에서 저는 5년 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작가가 정말 특별한 유대감이 느껴지는 한 쌍이네요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루나와 저는 서로를 구했습니다. 제가 루나에게 집과 사랑을 주었다면 루나는 저에게 삶의 의미와 기쁨을 되찾아 주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루나를 안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상실감에 빠져 세상과 단절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빈 껍데기 같았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시 웃고 계획을 세우고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사진관에서 완성된 사진들을 받았어요.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장을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루나와 제가 함께 웃고 있는 그 사진은 이제 우리 집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캐롤과 에밀리의 사진도 함께 걸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모든 제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셈이죠. 이 모든 변화는 한국에서 온 작은 수호자 덕분이었어요. 루나는 제게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족이란 반드시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함께할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요. 루나는 그런 의미에서 제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조금 각색을 했는데 참 뭉클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연휴 잘 보내셔요.